실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국정 교수가 석혜균 선장을 구해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 외상센터가 부활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희입니다. 국민들의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중증외상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온 전문가로서 저도 중증외상센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과로로 쓰러진 외상센터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소수의 사명감이 있는 의사들이 밥 먹듯이 당직 서고 환자 보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일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그 평범한 의사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보람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고 상급병원 원장님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밖에 못해요? 왜? 장관이 큰 병원들, 대학병원 병원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호통치거나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야, 너는 응급의학과라는 놈이 천장 하나 제대로 못해? 저 학문 전공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응급실에 근무를 하기 전에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응급실 근무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하는 방식을 취하니까 응급 환자, 외상 환자를 볼 교육이 안 된 채로 투입이 돼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당히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취과 선생님 연락이 안 되세요. 단면이 10분만 버티자. 10분만. 그 응급 환자,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서는 1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의료진 안에는 마취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마취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환자를 못 받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포함된 외상팀을 갖추는 게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외상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 외상외과는 사명감 있는 또라이들만 버틸 수 있다. 누구처럼? 백 교수님처럼. 외상외과는 사명감이 있는 또라이들만 버틸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대사가 참 우리나라 의료의 슬픈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백강혁 교수 같은 그런 사명감이 있고 경제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외상 환자를 보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부동의 수익률 1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한국대병원의 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상외과 적자 4억 1252만 원. 네, 장례식장이 수익률 1위를 달성했다는 우픈 현실인데요. 예. 장례식장이나 주차장이나 또는 병원 밑에 있는 식당, 편의점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의 이 수익 원인 게 현실이고요. 대학병원들이 과별로 수입을 얼마나 냈냐, 교수 1인당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를 모든 과의 과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암묵적으로 수익을 더 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게 우리나라 병원들의 일반적인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수가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울퉁불퉁하게 보상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된 과는 인기과가 되고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된 과는 학생들이나 그 전공의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과가 되고 병원에서 인력도 안 늘려주고 시설도 안 늘려주는 그런 과가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 수가가 낮으면 결국은 국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과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과에 정확하게 적정 수준의 수가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40명까지는 응급실에서 동시 진료 가능합니다. 현재 38명 진료 중이고요. 사고 초기에 최대한 환자들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아유, 한시름 났네. 예? 그 중상자들 죄다 실어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병원장이 환자를 최대한 많이 받아라. 그런데 중증 환자는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제 중증 환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진료 수입은 적으니까 인력 때문에 수입 문제 때문에 이제 기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평소에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상황이 재난 상황에서는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요. 이태원 참사에서 그 환자들 어디로 실려갔는지 보면 끌어서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주겠다고 하는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시간은 지연되고 또 그 병원은 치료 능력을 넘어서는 환자를 수용하면서 그만큼 환자들이 생존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 거죠. 남수단의 두 영웅 이현종 대위와 백강혁 교수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닥터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백강혁 교수의 인터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헬기가 필수적인데 그럼에도 닥터 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건 오로지 돈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한국대학교 병원에서는 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치료 외국에 파병을 나가서 부상당한 군인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고 그걸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이 외상센터에 투자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실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권역외상센터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할지를 설계하고 그거를 정부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권역외상센터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석혜균 선장을 구해오면서 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 외상센터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이후에 그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치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대구로병원의 외상 수련센터 예산이 삭감된 걸 가지고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그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삭감을 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예산을 다시 복원해서 증액을 했는데 윤석열 비상위헌 계엄 선포 때문에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로 그 예산으로 책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 사건처럼 국민들이 외상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일회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 중증외상센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문제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중증외상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나라 중증외상 진료의 안타까운 현실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우픈 감정을 가지고 드라마를 지켜봤는데요. 이번 그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외상체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